여러분들도 벤츠 E클래스라는 자동차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히 관심 많으시죠?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현재 6,300만원에서 무려 8천만원이 넘어가는 차입니다. 비싸죠? 여기에다가 풀업을 넣으면 가격은 더욱더 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벤츠 E클래스가 국산 브랜드인 기아의 중형차 K5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아 K5는 네이버를 검색해보니까 2천에서 3천만원 사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벤츠 E클래스 2019년 1월 판매량이 무려 경차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19년 1월 기준 벤츠 E클래스가 외제차 판매량 1위, 그리고 판매 대수가 경차인 스파크 레이보다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대한민국 참 부자 나라죠? 저만 힘든가 봅니다. 국민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 정도는 되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큰 차, 비싼 차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최대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살인적인 체면 문화, 눈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국민들의 독서량과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광기 어린 사회 현상을 보고 차마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우연히 접한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글은 어디서 본 적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주관이 없고 미칠 듯이 남의 눈치를 보는 민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겁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비겁한 변명을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로 미친 듯이 눈치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눈치를 안 주면 한국인들도 점점 서구 사람들처럼 직장이나 차량, 개인 취미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사회 전체가 눈치를 미친 듯이 주는 상황 하에서 나 혼자 깨어있다, 마이웨이다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닌 이상 한국 사회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녹아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문화가 사람을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잘못된 문화를 더욱더 굳혀나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 외국인들, 즉 북미나 서유럽 국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매우 존중됩니다. 북미나 서유럽에서 개인의 그날 외모나 옷차림, 생김새, 사는 곳, 직장, 연봉에 대해서 함부로 묻는 건 당연히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매우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압박들이 관심이라는 이름 하에 매우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국토 면적도 좁고 인구 밀도는 극소수의 특별한 도시국가들 한두 개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살인적인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나라죠.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웃집 아들내미의 학교 성적, 대학 간판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철수 엄마네 남편의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이런 관심도는 징그러울 지경입니다. 미국인들은 꼭 명품차가 아니라도 20년, 30년 된 올드카를 관리 잘해갖고 많이 타고들 다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20년, 3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 시선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소신 있는 위대한 미국인 서양인들, 가양인, 그리고 반면에 남의 눈치만 보는 쥐새끼 같은 동양인, 한국인, 이 개인 기질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유년 시절부터 성인기와 직장기를 한국에서 보내면 한국화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주는 문화가 눈치 보는 사람을 만들고요. 그 눈치 보는 소심한 사람들이 남들에게도 눈치를 주는 문화를 더욱더 굳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이 사회의 한 문화를 완벽하게 거스르기라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한 인간의 가치를 이런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들로 많이 매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직장에 따라서, 걸쳐 입는 옷에 따라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솔직히 한국에서 남자가 경찰을 몰면 여러분들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잘못된 건데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마티즈 모닝을 끌고 다니면 인식이 어떤가요? 도로 위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1998년식 소나타를 타고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니 10년 더 봐줘가지고 2008년식 소나타를 타고 간다고 해봅시다. 여자분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남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죠? 인간 취급 안 해줍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주관이 없고 남 눈치를 존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실제로 개개인에게 엄청난 강도로 눈치를 존나게 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평균적인 남자의 대한민국 남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4년, 군대 2년, 군대 때문에 학기 타이밍이 단 몇 주만 엇나가도 반년에서 1, 2년은 그냥 증발합니다. 20대 후반의 남자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은 가난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은 안 갚을 겁니까? 취업 준비 기간 넘나요? 누가 대기업에 공짜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딱 대기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20대 후반의 남자는 가난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게 당연하다고. 근데 그 젊은 남자가 경차, 소형차 타고 다니면 대외적인 시선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의 집, 자동차, 재산, 소득, 직장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봉건적인 그 기준치, 가치관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것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엄격합니다. 사회적인 평균 요구치가 매우 높아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남자라면 이 정도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 요구치가 매우 높습니다. 내가 내 돈을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살아도 직종에 따라서, 직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냥 떳떳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제 좀 지쳤고 이 정도 삶에, 이 정도 자동차에 만족하겠다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웃이 사돈이 팔촌이 나를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덤벼들어가지고는 알선해 줄 것도 아니면서 직장이 어떻네, 젊은이의 야망이 어떻네, 이게 이러네 저게 어러네 존나게 훈수를 둡니다.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으로 따지자면 중간값 50%, 그냥 100명 중에 50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평균은 상위 10%예요. 상위 10% 정도는 돼야지 대충 평탄은 친다, 사람 구실은 하고 산다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요? 아니, 절대. 가장 순수하고 선입견이 없어야 될 10대 급식들은 이런 쪽으로 되려 시선이 훨씬 더 무자비합니다. 왜냐면 이 어린 동생들은 아직까지 자기 인생에서 실패나 한계를 제대로 못 경험해 봤거든요. 인서울권 아니면 나고자, 사실 뭐 그 안에서도 어느 라인 바깥의 대학교를 다닌다면 사람이 아니다. 극소수 지방국립대 몇 개 빼면 다 나고자,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고 패배자. 실제로 이런 기준치에 속하는 사람보다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엄청나게 높은 가상의 평균치를 설정해두고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스스로의 실패감까지 더해서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난합니다. 사회 풍토가 이런데 그 안에서 나 혼자 마이웨이 독야청청하기도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손가락질을 안 하는 게 먼저지,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의식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고함 치지 않는 게 먼저지, 고함 쳐가지고 그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깜틀하는데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나도 이 풍토가 정말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1, 20대 동생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자 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소득 근로자들의 근 50%가량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들 상상이 가세요? 세상살이 존나 빡셉니다. 꽤 괜찮은 알바짜리에도 경쟁률이 요즘 40대 1이 넘어가요. 제 친구가 굴리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 명 뽑는데 45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존나 빡셉니다. 쓰레기 직장에도 사무직 타이틀만 붙여주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해마다 벤츠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30% 40%씩 폭증하는 나라, 우리 혹시 주식해보신 분들이라면 1년 수익률이 30-40%씩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와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업 경영해보신 분들이라면 매년 매출액이 30% 40%씩 증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벤츠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30-40%씩 폭증하는 나라, 벤츠 E클래스 판매량이 외제차 판매 1위 먹는 나라, 그 반값도 안 하는 3분의 1값도 안 하는 국내 소형 중형 차량들보다도 벤츠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독일 본고장인 독일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나라, 시장 규모 10배도 넘는 미국, 중국 바로 다음으로 가장 벤츠가 많이 팔리는 나라, 심지어 2위하고 비교시 판매량은 몇 배 차이도 안 나는 그런 나라, 그랜저가 월 1만 대 이상씩 경차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나라. 이거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친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던 이제 1990년대 후반 이제 IMF가 터지고 했던 뭐 97년, 98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경차가 많이 팔렸어요. 뭐 마티즈가 월 1만 대 이상 팔렸다고 막 떠들썩하게 신문 광고하던 기억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 당시에 제 기억 속에도 이제 생생하거든요. 고질라가 막 마티즈를 밟고 지나가고 그러던 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랑이가 찢어져도 대형차를 탑니다. 그랜저가 월 1만 대 이상씩 팔려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 1위입니다. 경차보다도 더 많이 팔려요. 여러분들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미친 거 맞다고.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라서 저런 거 같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갖고 그만한 차를 뽑는 사람들도 소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다 그럴 것 같나요? 대부분은 그냥 젊었을 때 미쳐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월세 살면서 원룸에 살더라도 4년 5년씩 할부 노예 계약을 지르고 대출 땡기고 이자에 코피를 흘려가면서도 그냥 끄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 미친놈들 맞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미치도록 우리 사회도 미쳤고 사회가 부추긴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밖에 나가갖고 체면이 살고 까오가 서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미쳤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졸라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쫄리는 놈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목에 힘 좀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고요. 서로가 남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게 먼저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남의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맙시다. 남들이 무슨 차를 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든지 제발 남의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맙시다. 우리 부탁입니다.